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금리 변동, 달러 강세로 오늘은 쉬어간 우리 시장. 이 가운데 엔비디아의 H20 중국 수출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를 보였죠. 삼성전자 오늘 지수 하단을 지켜내주는 모습, 또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이 종목별 전략이 절실한 시장에서 내일 시장 상승의 힘을 보태줄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내일 시장의 주인공이 될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시장 관전평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경락 대표님, 최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만기일 이후 삼성전자가 돌아서기 시작할 것이고 맞아요. 반도체 소부장 장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도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서서히 오랫동안 쉬다가 하나씩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코스피는 밀리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 집중적인 매수세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26주 신고가를 보여줬어요. 어떤 시장 판세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다. 3, 4분기의 실적이 가장,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워낙 삼성전자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을 삼성이 고의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3, 4분기 때 기저효과를 노리면서 주가 플레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3, 4분기 때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그쪽 종목에서 주도주 장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제부터 반도체 소부장주들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후부터 정말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는 최근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또 한 대목이, 한 소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이 지수는 바람이고요. 종목은 파도인 것 같습니다. 지수의 투심에 따라 가지고 종목이 이제 업앤다운, 다시 말해서 순환매 장세가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 시그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원달러 같은 경우도요. 저점에서 한 40원 가까이 매일같이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이제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약세에서 강세로 흘러가는 분위기와 함께 우리나라는 저번 주 만기일 이후에 수급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강세였던 업종에서 드디어 이제 순환매, 기존의 이 저점에서의 강세를 보였었던 그 방산과 그리고 조선 쪽에서 순환매로 돌 수 있는 분위기, 다시 말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외국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제부터는 이제 이 어닝 시즌인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의 관련 업종에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선별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도 역시나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수급이 먼저 반응했던 종목들,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내일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들 오늘은 한 종목씩만 좀 리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부터 반도체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져오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유니테스트.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죠. 16% 넘는, 17%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유니테스트는 버닝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네. 버닝 테스트가 뭐냐면 HBM4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HBM3는 단독으로 딱 해가지고 TSMC에다 갖다 주면 알아서 패키징 합니다. 근데 HBM4는 아래에다가 로직 다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 공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HBM4의 버닝 테스트를 유니테스트가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지금 최종 통과에 가장 가깝거든요. 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운이 주가에 반영되어졌다. 근데 뉴스는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으니까 계속
홀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지난주 금요일에 가져와 주시면서 You need 테스트의 약자다. 당신이 원하는 테스트를 해드리는 기업이다. 기억나시네요. 예. 그럼요. 근데 어제도 실차감사. 그 종목 얘기했었는데 유닛 테스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기억을 하나 봅니다. 네. 우리 이경환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반도체주들은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You need 테스트. You need 테스트. 네. 빨리 좀 끝내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예.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해보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가져와 주셨던 코오롱 지금까지 15%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코롱 지주사 종목 중에서 제일 저평가돼 있었고 관련 이 자회사들이 지분 평가가 아직 덜 미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되는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5일선에 가파르게 나온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5일선의 변동성이 나오기 전까지 수익의 극대화 전략으로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일선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장중에 5일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영망치 음봉이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면 바로바로 끊어내고 여러분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지난주 목요일에 가져오셨던 코오롱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방송 끝까지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항상 저희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 방송에서 못한 종목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있는지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오늘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계속 이쪽으로만 넘어가서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좀 궁금했어요. 예. 이제 5시부터 합니다. 한국경제TV에 바로 우리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이 있고 자,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짧게 하라고 계속 컷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종목 분석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5시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오늘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굉장히 재치 있으신 두 분이지만 방송 말고 유튜브에서는 더 재치 있는 두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방송 끝나고 5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활발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언제나 재치 있는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3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자세한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기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군 30개의 종목은 무엇일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주들 많이 보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들, 관광이나 카지노 관련 몇몇 종목들도 눈에 띄네요. 이 30개의 종목들 가운데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들은 무엇일지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에코마케팅, RFHIC, 리노공업, 현대로템, HD 현대미포 5종목 가져와 주셨고요. 이경락 파트너는 코스텍시스, 테스, 롯데관광개발, 덕산 하이메탈, 자화전자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 네, 저는 항상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포착합니다. 외국인들의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선택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 위주로 선정해 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가져와 주신 걸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람이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정에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굳건히 이제 우상향이 날 수 있는 외국인 기관 쌍끌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좀 쉬어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도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목들, 소외받았던 아직 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또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스텍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도 보게 되니까 NXP나
뭐 보그워너나 이렇게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코스텍시스인데, 코스텍시스는 전력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에요. 전력 반도체는 어떤 거냐면 고열에도 잘 견디는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GAN,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GAN, 한국말로 풀면 지라갈륨이에요. 예, 지라갈륨. 예.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지라갈륨 관련된 어떤 그런 소재를 가지고 반도체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스페이서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에는 RF, 그러니까 통신 칩 전력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들다가 최근에 NXP,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뭐 삼성이 이거 인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왔던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인 NXP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전력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품 기업이라고. 자, 그러면 자동차 전장의 시대, 전력 반도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선택을 했어요. 자, 누가 선택했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오늘 금일 이루어졌고요. 요거를 수급 포착으로 포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 드리죠. 맞아요. 예, 여러분들 26주 신고가가 써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 점수, 그리고 차트 점수 95점. 요 그림이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류의 종목들이 다 터지는 그런 페이스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의미 있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던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코스텍시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정황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 마케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차트 한번 보시면서 큰 그림을 한번 읽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우하향,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부터 수급과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1개월 정도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매집했던과 함께 오늘 장대 양봉을 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완전한 또 변곡점을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 온라인 광고 대행사 1위 회사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 대행에 있어가지고 좀 제일 규모가 크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오늘 또 나온 이야기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자, 그리고 꾸준한 신규 광고주 영업을 통해 가지고도 현재 시장의 온라인 마케팅 자체가 이 중국의 이 여러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뺏겼는데도 영업이익의 이 둔화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시장에 대한 아직 성장성에 있어 가지고 좀 둔화하는 모습과 함께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점에서 지금까지 한 3분의 1 토막 났으면 영업이익도 3분의 1 토막 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 550억, 그리고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 14.8% 빠진 469억, 그리고 올해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477억,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14%대 올라오면서 145억을 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저를 통해 가지고 이 타이즈를 스판텍스를 좋아한다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지금 온라인 광고 대행 중에서 지금 안다르, 혹시 이 안다르 스판텍스 알죠? 그렇죠? 에슬레저의 전문 업체인 안다르 자회사 보유 중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에 현재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장대 양봉, 그리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유보율 6,000%에 부채 47%밖에 없는 초우량 회사의 에코마케팅을 첫 번째로 들고 왔습니다. 네,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발표 소식과 함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 번에 들어온 에코마케팅,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볼까요? 네, 저는 테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테스. 네. 테스는 증착과 식각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반도체 3대 공정 중에서 노광, 증착, 식각을 나누는데 거기에 두 개나 차지하고 있는 장비 기업이에요.
근데 정착공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후공정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유진테크 이런 것도 주가 많이 올라갔죠. 국내 테스 같은 기업이 이제 뭐 3대 정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식각 쪽도 테스가 최근에 그 점유율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스 식각, 그러니까 건식 식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혜지로 떠오르고, 또 후공정 같은 경우에도 정착 공정이 증가하니까 HBM4 관련된 장비 수주가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시장에 선택했는가 안 선택했는가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동시 쌍끌이 순매수. 자, 화면 잡아주시고요. 자, 외국인 기관 동시 쌍끌이 순매수가 이루어졌고, 자, 굉장히 중요한 차트죠. 26주 신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95점 종합점수. 자, 새로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또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전망해 주셨습니다. 테스 만나봤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절 보기 전에 전광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광판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면 저는 5G 종목에 원래 속했다 하다가 환골탈태를 시도를 하고 이제는 회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제 RFHIC를 들고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왜 RFHIC를 들고 왔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특히나 하반기에 들면 들수록 아주 가파른, 특히나 3분기에 대량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2개월 가까이 추세 우상향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지금 대량의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지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 무슨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자, 고전압, 고주파의 환경에 적합한 지락 칼륨 젠의 소재 기반의 전력 증폭기 수요가 방산 산업 내에서 증가할 예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리고 현대로템 모두 다 납품 중입니다. 자, 질화칼슘의 소재를 가장 빠르게 신호 변환과 낮은 에너지의 손실률이 장점으로 휴대폰 고속 충전, 그리고 전기차 완속 충전, 데이터 센터, 5G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있는 RFHIC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 방산 쪽의 호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 잠깐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이거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1분기 자, 드디어 흑자 전환, 다시 말해서 51%, 2분기 한 39억에서 44억에 한 10% 가까이. 그런데 올해 보시게 되면 FM 가이드에 등록돼 있고 보고서에 보게 되면 3분기, 4분기가 대박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1200% 성장하는 202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에서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복수 혈전하듯이 사고 있는 자리라면 이번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시기에는 딱 맞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 RFHIC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이에요. 최근에 제주시에서 발표하는 입도객 수를 보게 되면, 제가 1분기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입도객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이에요. 한 2,000명, 3,000명 이랬어요. 지금 몇 명일 것 같아요?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훨씬 많이 늘어났을 것 같긴 해요. 예, 10,000명이 넘어가요 지금. 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요. 5배 가까이가 증가한 어쩐지 거예요. 엄청 1분기 비싸졌더라고요. 대비해서. 예. 그럼 제주시에서는 그걸 항상 발표하니까, 네, 아무래도 네. 관광의 도시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당연히 제주도의 드림타워를 가지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객실 요금이 많이 증가했겠다. 딱 클릭해서 보니까 1분기 대비해서 정확하게 2배, 3배 증가했어요. 그만큼 객실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 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 혹시 안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본인 옷 색깔이에요. 제 옷 색깔이요? 네, 제 넥타이 빨간색? 색깔입니다. 양복의 색깔? 예, 씨빨게 가지고 어. 중국 사람들이 환장해요. 좋아하는 색이죠. 예, 빨간 색깔이면 그 사람들 환장하잖아. 그렇죠. 빨갛고 검었고 금. 맞아, 화려한. 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촌스러운데 중국 사람들이 니하오 뭐 이러면서 엄청 많아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네. 그 결론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롯데관광개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중국 자본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삽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예 노리고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카지노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개시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화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자, 신고가 떴죠? 점수 95점 높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시면 누구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조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조금 진입을 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응. 네가 뭔데 감히 판단을 해. 그렇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께서.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얹혀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카지노 내에서 이제 대장격으로 또 움직일 수 있겠다.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전광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전광판 보시게 되면요. 자, 무엇보다 오늘 실적 테마 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시즌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의 이 주요 종목들을 들고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큰 변화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뒤처진다라고 꼭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종목 리노공업을 들고 왔습니다. 자, 리노공업의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오늘 양선에 이제 풍차 패턴이 떴죠. 이제 상승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승 초입의 정배열 초입, 다시 말해 레벨업 다음에 21선, 5일선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의 1개월 보름 정도 하고 나서 오늘 양선이 떴다는 것은 자, 힘을 모으고 손바뀜을 다 냈다는 뜻입니다. 제가 리노공업을 말하는 것은 사실 뭐 이경락 대표님 옆에서 좀 부끄러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자신 있게 설명하기 하세요. 때문에 자신 있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테스트 핀 시장 점유율 1위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놀랄 노자. 왜 리노공업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 1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독점입니다. 47%, 50%라 그러면 뭐 내 거 아니면 뭐 쓸지 없지 뭐 내가 뭐 가격 올리든 말든 너희들이 왜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상이 좋습니다. 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444. 요거는 사장님 보시고 계시면 숫자 좀 바꿔주세요. 자, 1억만 더 해주세요. 444 별로 안 좋습니다. 자, 450억이라는 생각하에 자, 450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하는 거의 11% 가까이 이야기합니다. 1250억까지 보고 있는 독점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리노공업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꼭 봐야 되는데 오늘 5시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저는 자리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기업 내용에 있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5시 이경락 대표님의 리노공업의 설명을 더욱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 정우영 대표님이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 중에 가져와 주신 종목은 리노공업이었습니다.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 5시 이 반도체의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께 더 자세하고 꼼꼼한 전략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두 분의 썸네일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썸네일이 오늘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꼭 클릭하셔서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덕산 하이메탈 준비했어요. 오늘 수급 부착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뜬 종목이래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패키징을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줄 이렇게 거미줄 같은 거 따가서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만 볼을 붙입니다. 이거를 솔더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미세화된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솔더볼이 들어가는데 마이크로 솔더볼 글로벌 1위 기업이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아니죠. 수급 보면서. 네. 오늘 수급 부착이 저도 뭐 워낙 조용하게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와 오늘 수급 부착이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네요. 반짝반짝 그렇게 표시가 떠가지고 들어오는 물량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수급 부착이 돼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차트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에요. 오랫동안 쉬었다가 오늘 힘을 모으고 원래는 제가 가지고 나오는 거는 여기에 뜬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단에서 떴거든요. 그래서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 점수도 95점.
자, 요런 그림.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 뜨면서 26주 신고가 뜨게 되면 뜰 거예요. 예, 또 수급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미리 선침해야자는 전략으로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로 솔더블 1위 기업인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 확인해 볼까요? 자, 방산 2탄. 자, 현대로템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예, 전광판 봐주십시오. 자, 전광판 봐주시게 되면 업종 상위에 보면 방산이 4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종 상위를 누르시게 되면요, 그대로 자 방산이 보이시죠? 요걸 또 클릭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대표적인 방산 종목이 쪼르륵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종목이라도 클릭하시게 되면 히트맵이 자세하게 그 종목에 대한 기업 설명, 실적, 주주 전황, PBR, PER, ROE, EV, EBITDA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현재 상황에서 오늘 장대 양봉도 아닌 단봉의 밀집 패턴이 양음양 패턴에서의 밀집 횡보 자리를 들고 왔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즌이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꼭 어닝 시즌이고 그 어닝 시즌에 맞는 종목 중에서 현재 고점 대비 지금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종목에서 전략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CNN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에 포탄, 다시 말해 155mm, 152mm, 155mm, 120mm의 전차 자주포를 하루에 몇 발을 쏘냐? 놀랬습니다. 10,000발을 쏜답니다. 하루에 10,000발. 예, 도대체 뭐 1초에 한 번씩 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현대 전투는 우리가 예전부터 군에 다녀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누가 참호를 파고 누가 뭐 자주포를 쏘고 각계 전투를 하냐 생각하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틀리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이 현대로템의 기업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K2 전차의 생산 속도 그리고 단가 뿐만 아니라 유럽 진출을 통해 가지고 아직 지금 현재까지 300대 정도 납품했죠. 나머지 600대, 한 720대 정도, 6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잡혀 가지고 영업이익은 계속 릴레이팅 효과가 날 수 있고 현재 수주 잔고만 보시더라도 20조입니다. 20조에다가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역시 놀랄 노자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6% 성장하는 2,300억, 그리고 올해 2024년 영업이익이 4,500억인데 올해 시가총액 20조짜리가 매년 100%씩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 6개월 동안 정말 복수열전 하듯이 사모은 자리에서 이제 2분기 어닝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이 시장의 흐름에 판단하여 현대로템을 들고 왔습니다. 네. 현대로템 방산 2탄으로 또 들고 와주신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지금부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자화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네, 지화자전자라고 지화자전자. 네. 자화전자는 액추에이터, 카메라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이고요. 애플량 매출이 찍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프리미엄 좀 줘야 되라는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졌던 기업인데 그것 때문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요것이 이제 AR 글래스, 이제 안경이나 자동차나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매출 다변화를 꾀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포커스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동안 침묵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강한 매수세와 함께 오늘 들어오름을 보여줬고 기관 쪽에서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추세로의 전환 알리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자, 26주 신고가는 목전까지 왔습니다. 자, 요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놓고 점수가 차트 점수 95점. 이런 것들이 확률이 계속 높았다라는 거. 현재 이 그림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고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자화전자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HD 현대미포에 대한 전략도 궁금합니다. 자,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에 맞게끔 들고 와야 되고 어닝 시즌에 맞는 차트의 위치 골드 크로스 종목이 볼 수 있는 현대미포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전광판 봐주세요. 네. 자,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수급 포착에 오늘 역시나 현대미포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골드 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데드 다음에 골드가 나왔습니다. 61선 눌림목이 아주 깔끔하게 두 개가 나왔죠. 눌림목이라는 것은 보합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파락의 양봉, 자, 행보 차트에서 양음양, 자, 단봉의 점점점 다음에 개파락의 양봉 다음에 오늘 뭐죠? 21선 돌파하는 눌림목 자리 21선을 딛고 이 61선을 딛고 21선을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리즘,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용하는 오토매틱 알고리즘에서 평균가를 넘어서게 만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오늘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내용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중공업 계열의 중공업 선박, 중형 선박 전문 회사입니다. 중형 선박 근조 부분의 전 세계 1위인데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수주받는 선 중에서 PC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하반기에 우리가 준비시 이 셀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다 위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LNG 벙커링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30% 업체 보고 있는 올해 하반기에 LNG 벙커링선을 5척에서 10척 가까이 수주가 기대되고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권에 다 들어와 있죠. 사인 끝나고 가서 돈만 받으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 영업이익이 현재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다시 말해서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지금 구조가 쌓여 있습니다. 없어서 지금 도쿠가 없어서 못 만들 정도이기 때문에 한각에서는 일각에서는 뭐 상반기에 수주 잔고가 예년만큼 못하다 떨어졌다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거제라든지 목포 뭐 영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원 가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한 2년 전만 해도 그쪽에 원룸만 사놨다 그래도 얼마나 떼돈을 벌었는지 아쉽습니다. 그래 뭐 지난 일이죠. 2024년도에 880억에 올해 얼마냐? 280%가 늘어나는 3,300억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812억입니다. 시가총액이 7조짜리의 종목이 매년 매분기 30-40%씩 100%씩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어닝 시즌에 맞는 HD 현대미포조선을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수익 선박 매출 비중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 HD 현대미포 앞으로의 흐름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5%대 강한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요. 서울옥션 2%대 강세 흐름, 청담글로벌 2%대, 서울옥션 역시나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케어젠, 알테오젠이 하락률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코난테크놀로지 하락폭이 깊습니다. 15%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종목들의 움직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실까요? 뭐 제가 계속 언급했던 유니테스트를 유니테스트. 제가 뭐 네, 또 책임감이 생기네요. 맞아요. 이야기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니테스트, 버닝 테스트 최종 승인 거의 확실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저도 몰라요. 근데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지금 붙고 있다라는 것은 DI가 있고 YC가 있는데 아무래도 유니테스트가 가장 확률이 높지 않겠냐. 기술 승인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오늘 시간에서 왜 붙냐면 NXT 시장에서 제가 화면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요거 때문이에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게 되면 나 알아, 나 알고 있어, 최종 승인 되는 거 알고 있어라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시장에서 눈치 빠른 분들이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은 계속 차트가 올라가면 갈수록 높아지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테스트에 대한 내일장 전략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리뷰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나요? 자, 청담글로벌이 종가 기준에서 상한가가 풀려서 약간 밀렸거든요. 네. 제 시간에서 지금 말아 올리면서 이제 장량을 좀 쌓으려고 합니다. 자, 청담글로벌 내일 갭상승이 나가지고 갭상승 이후에
도치라든지 아니면 캔들이 나오게 되면 어제 이 파이낸텍 보셨던 것처럼 장중에 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만약에 돌게 되면 청담 글로벌처럼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그 전날에 강했던 종목에서 개파락이 양봉 또는 양선에서 추가적인 물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오전장은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그리고 10시나 11시쯤 비추세 시간 들어간 후에 시장의 약세냐 강세냐에 따라 가지고 청담 글로벌을 매매를 하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닝 종목으로 하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에 대한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요.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291억 규모 유중 소식과 함께 급락세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함께 이따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두 분께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라 그래요. 유튜브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저희 첫 번째 상담은요. 한국 화장품 들어와 있습니다. 더 갈 건지 말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국 화장품 오늘 급등세 보였죠. 아까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한국 화장품 어떻게 보시는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보실 때가 됐어요. 네.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대표하던 종목들 음봉으로 떨어지는 종목도 많았거든요. 네. 뭐 각약 각색, 가지각색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수급을 보면 조금 답이 나와요. 한국 화장품 수급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들어왔던 기관 쪽에서 최근에 다시 매도로 좀 바꾸기 시작했고 외국인들도 뭐 등락은 있지만 계속 수급이 일관성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인즉슨 기관과 외국인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면서 좀 열기가 식었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다시 그 타점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은 좀 저희가 빠르게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씩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입니다. 카카오페이 들어와 있고요. 내일도 하락인가요? 또카오에 또 당한 건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카카오페이 어떻게 많이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조금 지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우영 대표님께 이번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에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마련이 돼가 준비 중인데 그 법안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을 어느 정도 카피하거나 어느 정도 따라할 어느 정도 비슷한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대1입니다. 담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담보 가치라고 볼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예치금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선물하게 하게 되면 바로 쓰지 않죠. 선물하게 되면 자기 사실은 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담보로 하려고 했었던 스토리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쪽에 카카오는 오히려 더 지금 어찌 보면 악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좀 교체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트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자, 보여드리면 특히나 이거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차트 중에 하나가 피레침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영방치 음봉도 양봉도 아니고 피레침 음봉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중에 이 고점에 들어갔던 차트가 거의 16%짜리인데 장중에 16%의 거래량 실었던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리고 1차 데드클로스에 2차 데드클로스가 나왔는데 특히나 데드클로스를 보시게 되면 아주 위험한 데드클로스 개파락의 음봉 그리고 어제도 개파락의 단봉의 음봉 그리고 오늘 지지 캔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제 5일선에 21선 데드콜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잘 가도 박스권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교체 매매를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비슷한 예로 이렇게 나오는 차트들은 바로 살리려면 자,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를 보시면 데드클로스가 나왔지만은 하락률이 적고 지지 캔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 5일선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개파락에 음봉과 단봉의 지지 캔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좀 힘드시겠지만 네. 이제 교체 매매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교체 매매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만나볼까요? 대덕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 수급이 미쳤네. 기관 연기금이 목숨 걸고 사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대덕전자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 안 여쭤볼 수 없겠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 앞으로의 이 상승의 연속성, 힘의 강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아마 이 방송 통해 가지고 맞아요. 이수페타스 놓쳤으면 이거 보시라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어제였나요? 네, 어제였죠.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또 가는 거. 맞아요. MLB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MLB에 대한 용어도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한테 참. 예. 그러니까 고다층 서버에 들어가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패키징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반기도 매출이 찍히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진짜 이수페타시스보다 더 많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시장은 원래 매출이 안 찍히다가 찍히는 곳을 더 선호하거든요. 네. 너 잘 나가는 애, 이거 너 잘 나가니까 계속 가져가. 근데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그러면 당연히 대덕전자가 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차트 흐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기로 보라고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기금처럼 길게 보는 자금들, 외국인에서 연기금으로 조금씩 자금이 넘어가고 있는데 연기금이랑 투신이 정말 엄청난 대량의 물량을 오늘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의미 있는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새로운 고점에 어떻죠? 95점, 만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크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이수페타시스의 뒤를 이을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대덕전자였는데 또 이렇게 상담 종목으로 만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승의 연속성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혹시 지금 진입을 못하신 분들도 지금 댓글에 오늘 못 샀는데 어떻게 내일 진입을 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내일 들어가도 오늘 아침에 사지 왜 지금 물어봐요? 바빠서 못 사.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상담은 CS윈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가요? 마이너스 10% 지금 물려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면 좋을지 정우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CS윈드 마이너스 10%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모든 초점이 에너지 쪽으로 맞춰져 있고 특히나 미국보다도 우리 국내 정세,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풍력, 태양광 쪽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단 지금 현재 행보를 하고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어찌 보면 모두 다 음봉이 나와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딱 한 가지의 이 하나의 양면성을 딱 보잖아요. 뭐냐면 차트를 보자마자 단풍 차트냐 얼음 차트냐 알아보는데 보자마자 딱 느끼시는 거는 3개월 동안에 음봉이 많습니까? 양봉이 많습니까? 보면 음봉이 많죠. 그렇네. 말 그대로 갭상승 음봉입니다. 갭상승 음봉. 재료는 좋다 보니까 아침에 험매수가 들어와서 매수하면 던지고 조삼모사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참 답답한 행보는 볼 수 있어요. 자, 레벨업 다음에 행보를 한다는 거는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음봉이 나오더라도 다행히 바디 음봉에 셀 음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맞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풍력 타워 전 세계 1위입니다. 풍력 타워 생산뿐만 아니라 타워의 베어링, 풍력 타워의 이 해상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잠깐 보여드리
드리면요. 보세요. 영업이익 보시면 참 좋아요. 뭐든지 영업이익의 모든 기준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4년도에 2,500억에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3,400억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거부감과 여러 가지의 세금 문제로 인해가 좀 밀렸는데 2분기에는 약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세상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재료 측면으로만 보시고 3분기 어닝 시즌 때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좀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늘 이야기해 주시는 트렌드, 이 트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10% 정도는 회복 가능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봐야겠죠. 이어지는 시간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올라운드 픽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5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HD 현대미포, 퍼스텍, 심텍, 에코마케팅, 파이nem텍 5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5종목 점수들이 80점 이상입니다. 굉장히 점수가 높은 모습인데 이 중에서 두 분의 픽도 궁금하거든요.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이경락 파트너의 픽을 받은 종목 심텍이고요. 정우영 파트너의 픽을 받은 종목 퍼스텍입니다.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가져오신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심텍 어떤 이유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요번에 그 AI 대담이었나요? 그 이재명 대통령 네. 기업인들 간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카카오 정신화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가오는 데이터 센터 시대는 멀티모달 데이터 시대인데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에 지원을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멀티모달이 뭐냐? 일단은 물음표.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야후 파이낸셜과 젠스랑의 인터뷰에서 젠스랑이 또 멀티모달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모달은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 근데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 멀티모달이 뭐냐 이거예요. 멀티모달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의 텍스트가 아니라 비디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시키는 거. 그거예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피지컬 AI 시대로 가는 AI 나아갈 방향이거든요.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미디어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그러면 이 이미지나 미디어를 데이터화 시키는 걸 우리는 GDDR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GDDR 글로벌 시장 70%의 패키징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심텍이에요. 그 멀티모달의 최대 수혜주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번에 CES에서 보여줬어요. 디지털한 걸 딱 보여주면서 요만한 거예요. 딱 보여주면서 이걸로 이제 당신은 집에서 머신러닝을 시킬 수 있어요. 하반기에 이게 출시될 겁니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계를 가르쳐주는 머신러닝 시켜주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소장용 데이터. 여기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소캠이에요. 이 소캠이라는 그러니까 HBM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요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패키징해서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는 게 심텍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말하지 않을게요. 심텍은 제가 뭐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이니까. 네. 자, 26주 신고가죠. 점수 95점이죠. 이제 또 볼 때가 됐다. 그리고 오늘 세 박자로 떴으니까 가지고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수급, 차트, 실적 모두에 또 체크가 되어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 또 선택을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심텍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퍼스텍도 짧고 굵게 전략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 시간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화나네요. 예. 자, 퍼스텍입니다. 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오늘 전략적으로 또 들고 왔습니다. 내일 시장에 조금씩 이제 시장의 시그널이 이제 약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료 측면이 좀 큰데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잡채 같은 잡땡 같은 생각을 들지만
까보면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말해서 방산업체이고요. 자, 수년간의 K9 자주포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렷한 실적 개선은 연이어 대형 방산 수주 계약을 바탕으로 차세대 무기 체제의 핵심 공급사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K9 자주포 수리온 T-50의 무기 체제 핵심 부품을 공급해왔고 특히나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최대 수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천궁, 해궁, 형궁, 비궁 유례뿐만 아니라 유도탄 전체적으로 이 발사 체계의 양산에서 납품 중이고요. 드론, 로봇, 정밀 유도탄의 중점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뢰 제거 로봇까지도 우크라이나 재건의 수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적자가 아니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네. 매년 그래도 3, 40억씩 숫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약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현 시장에서 양양양 지금 들어오고 있죠. 특히나 레벨업, 레벨을 통해가지고 20에 60을 선을 타고 올라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현재 관리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시장이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이 조정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장의 재료 측면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오늘 퍼스텍 들고 왔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더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스텍에 대한 전략은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는지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예.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5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텍에 대한 전략부터 저희 올라운드 픽 준비하신 종목들 다 너무 좋은 종목들이고 저희 애프터마켓 지금 실시간 또 상황까지 아까 못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5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두 분의 잘생긴 얼굴이 띄워져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 없는 썸네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아니, 잘생긴 얼굴 좀 올리지 이상한 얼굴 올렸어요. 아니, 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네, 확인해 보시면 종목에 카톡이 대한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진을 쓰냐고 지금 네, 났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예.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